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양대 시장 1%대 이상 올라가고 좀 반등해줘서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만 좀 많이 소외된 상태에서 흘러가서 뭐 국내 시장만 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상당히,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도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이미 그렇게 바뀌고 있다. 미국 위주의 또한 국가도 개인도 그냥 혁신을 해서는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도밖에 안 되고 국가나 개인도 전부 다 혁명을 일으키는 그 국가나 개인만 잘 나가고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더 강화되고 있다. 즉 시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런 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뭐 기업도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금융업체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그냥 패러다임으로 갔을 때는 그냥 살기도 쉽지 않는, 특히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집 한 채 있고 그냥 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앞으로 미래도 보장되겠지,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기업들도 현재 사업만 가지고 그냥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가게 되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냥 만약에 시대 흐름을 거역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정말 혁신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제는 혁명을 일으켜야만 살아갈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잘 나갈 수 있는 그 국가다. 이렇게 큰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SK 하이닉스가 D램 반도체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즉 AI 시대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CPU 가지고 데이터 센터 만드는 2016부터 AI 시대에서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두세 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AI 혁명 시대, AI 시대로 나는 AI 혁명을 일으키는 그 시대에서는 1등주가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바뀐 세상에서 내가 그나마 혁신을 이루었던 반도체 이루었던 하이닉스는 주식이 저가 되면 한 3배씩 1년 뭐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혁신조차도 못한 삼성전자는 D램에서 HBM에 뒤처지면서 주식도 아직 사상 고점 돌파를 못했습니다. 미국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고 국내 지수도 아직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은 대장인 혁신 가지고 되지 않고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하이닉스도 이제는 HBM 시장이 줄어든다든지 고성장을 멈추고, 물론 어느 정도 성장하더라도 확실한 지금처럼까지 성장을 멈춰주지 않고 성장률이 하향된다면 하이닉스조차도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최근에 이틀 동안 또 급락하면서, 물론 하이닉스는 고점 대비 한 40% 빠졌죠, 올해. 그러면 이 정도의 국내 시장이 지수가 갈 수가 없는 거죠. 지수 관련된 추종하는 펀드들은 쉽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하이닉스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혁신을 해서는 이제는 잘 나갈 수는 없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장 전체를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장도 보고 가겠습니다. 시장 미국의 기준금리가 50bp 인하를 했는데 22년부터 금리 인상을 계속 하기 시작해서 이제 피벗 금리 인상에서 긴축하다가 금리 인하면 긴축을 이제 멈춘 거죠. 멈추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을 좀 늘리면서 경제를 잘 살리려고 그러지만, 지금 금리 인하는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금리 인하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보강돼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bp 인하한 걸 좀 생각을, 지금은 50bp 인하하고 고용지표도 또 개선되니까 증시가 미국도 상승했습니다.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FOMC 결과가 50bp 인하하면 오히려 경기 침체를 지금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해서 시장이 악재로 작용해서 좀 시장이 많이 빠질 거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얘기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그게 지금 오히려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결과를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해외
지수를 이렇게 보면서 해외 이제 종합적 지수를 보시면 미국의 미국 업종 지수에서 다우존스는 계속 좋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아직 고점 회복 못해 S&P도 하고 다 상승 추세인데 이제 반등하고 있죠. 나스닥 종합은 빅테크 기업들 대해서도 반등하는데 이 18,671을 돌파를 하고 7월 8일 고점을 돌파하고 과연 갈지 여부를 최근 이제 대선 전에 돌파하고 갈지 여부는 아마 저는 돌파하고 가지는 쉽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등락을 계속 반복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상태를 보면 나스닥도 이 매물대를 갭으로 돌파한 상태입니다. 현재.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없이 오히려 금리 인하를 50bp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뭐 연말까지 한두 차례 더 한다 하더라도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다시 내려갔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럴까? 그에 대한 우리가 의심을 하면서 시장을 지금은 바라봐야 될 때다. 그냥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이제 단행해 쓰는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강세만 전환하면 오히려 가다가 급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다음 주 이번 주 오늘 금요일 미국장 옵션 만기 금요일 장하고 특히 보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지켜보고 이 가격 이상 나스닥이 현재 가격 플러스 이상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있어야 하고 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가일권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양봉이 이렇게 떠주든지 하면 어느 정도의 뭐 리스크가 많이 완화된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주로 돌파를 하면 매물대죠. 매물대가 지금 6개월 매물대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6개월 매물대를 지금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기상에서 안착을 해주는 게 안착해주면 강한 거고요. 사실은 안착을 못하고 하루 정도 알 수가 없기 다시 내려와서 이 밑으로 내려오면 시간 좀 걸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50bp를 제가 뭐 말씀드리면서요. 50bp가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FOMC 결과를 보면 10차례 정도 50bp 이상을 인하를 했는데 75bp 인하한 적이 있고요. 2008년도 3월 달에 2008년도는 미국의 금융위기였죠. 은행이 거의 망하고 있었을 때. 그 다음에 87.5bp 인하한 건 2008년도 12월이에요. 금융위기가 한참 진행되고 주가도 2008년도 10월에 대폭락을 했다가 올라갔다 그러면서 완전 바닥일 때 인하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가 미국의 금융위기 때 이렇게 50bp 이상을 크게 75bp, 87.5bp 이렇게 인하를 했는데 그 다음에 50bp 인하한 건 한 8차례가 되는데 이 8차례가 전부 다 2000년도 초반에 99년도 IT가 엄청나게 갔었죠. 컴퓨터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거다. 그래서 컴퓨터 286이 돌아갈 때 컴퓨터 관련된 일하는 거 그냥 주식이면 엄청 갔습니다. 통신, 모뎀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인터넷 거는 뭐 새로운 기술은 1,000원짜리가 100배를 10만 원을 1년 만에 가버렸어요. 뭐 시작하면 상한가 점상 막 이렇게 갔습니다. 1년 만에 100배 갔다고 엄청난 거죠. 10배 가도 엄청나게 오르는데 그런 시대에 그 버블이 붕괴되면서 실제로 그때다 99년도 IT 버블이라는 게 IT가 컴퓨터 이런 게 인간의 뭐 타자기를 대행 보조도 좀 더 좋아하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한 거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 AI 혁명 수혜주 빅테크 기업들 막 하니까 IT 버블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 당시는 미리 선행했고 지금은 그게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혁명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국의 IT 버블 붕괴돼가지고 경기가 그때 인하를 좀 했고요, 계속. 그 다음에 2002년 11월에는 9.11 테러 나고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 때문에 빠졌고요. 금리 인하를 했고, 50bp. 그 다음에 2007년도 9월, 2008년도 10월, 전부 다 그거는 금융위기 때잖아요. 그런데 금융위기 때라든지 어떤 큰 일이 없으면 50bp 인하한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50bp를 인하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지나갈 게 아니라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악재가 있다. 우리는 아직은 몰라요. 그죠? 그런데 7월 달에 연준 의장은 50bp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실주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뭔가는 고용 침체가 더 지금 현재 고용이 보니까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1만 건에서 21.9만 건 개선됐습니다.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고용 괜찮아요 지금은. 그러면 50bp 인하한 게 고용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 즉 경기가 앞으로 침체된다 그러면 50bp는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본다면 앞으로 우리 미국이 또 마찬가지로 많은 IT 기업, 대형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나 큰 기업,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선행적으로 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대량 해고. 이 대량 해고 사태를 좀 막고 고용시장 안정시키기 위해서 50bp를 크게 단행하지 않았나. 이걸 가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실업률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단기에 또한 전체적인 고용시장은 나쁘게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에 고용지표를 좀 더 발표된 거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그러나 국내 시장은 뭐 강세가 있는데, 특히 금융 여기 보시면 금융 쪽으로 있죠. 여기 보면 금융 투자가 9월 13일부터 1조 4천억 순매수했지만 어제 19일부터 보면 19일부터는 금융투자가 현재 금융투자가 정권사를 말하는 거죠. 정권사에서 산 게 1조 1322억 현재 순매수 중 이틀 동안. 그리고 외국인 이틀 동안 1조 1880 팔고 있고, 외국인이 파는 걸 전부 금융투자가 사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사준 주식들이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들. 그러면 요 금융투자 상품 쪽 매매, 상품 거래 쪽이 많습니다. 금융투자는 자동으로 이제 뭐 ETF가 있는데 파생상 뭐 이렇게 주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 매매가 많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인 추세 형성을 잘 못합니다. 즉 단기 매매의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이 금융 투자에서 사는 것들이 보면 단기 추세적으로 보면 요즘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대형 바이오 섹터들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대형 바이오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전력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금융주도부터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기업, 괜찮은 그 섹터들 쪽에서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도 뭐 세일업체 위주로 좀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강한 편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뭐 다른 우리나라 뭐 전체가 나빠서 이렇게 많은 대규모 대량 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두 개만 하더라도 이틀간 외국인 코스피 1조 1000억 정도를 팔았는데요. 순매도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해도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이틀간. 어제 주로 팔고 오늘은 안 팔고 있지. 조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팔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D램이 반도체가 위주니까, 그러면 경기가 고점을 찍고 경기가 내려간다고 일단 판단한 걸로 보이지만 그냥 단기성 자금들이 매물 출회되는 걸 보입니다. 추세적으로 매매는 아니지 않나. 아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은 수량 보니까 236만 현재 팔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사고 있습니다. 58만 주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거의 다 내려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장기적인 주봉, 일봉 중심선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제가 14만 정도 때까지 내외까지 간 바닥이기 때문에 반등할 거로 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14만 4,700은 저가입니다. 중심선을 찍었습니다. 일단은 찍었으면 이제는 그 반등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등 영역에 들어가서 이제는 17만 8천원, 17,8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20만 단짝 한다면 그냥 전체 시장이 좋게 살아나는 거고요. AI 반도체 관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런 모양을 저는 잘 본 적이 없어요. 2개월 동안 단기간 이렇게 장대 연봉을 주고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잘 없어요. 한 번 정도, 한 달 정도 내려가면 그 다음 조금씩 빠지더라. 잘 안 빠지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요 위에 8만 원대, 9만 원대 있다가 금방 6만 원대 온 적은 정말 잘 없습니다. 즉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이 이 정도 물량을 쏟아내면 이걸 1조 정도 이렇게 이상을 쏟아내도 몇 조를 쏟아내면 이걸 받을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동으로 뭐 단기 매매를 위해서는 뭐 상품이나 펀드나 이렇게 같이 받아준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개인만 받아서는 흘러낸 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미 삼성전자를 많은 컨선들조차도 좀 외면을 하고 있다. 좀 장기 투자자도 좀 빠지는 게 아닌가. 그 얘기는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이유가 뭐가 개인 투자자는 뭐가 있냐고.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지수보다 좋아야 돼. 그럼 펀드 매니저도 아닌데 내 돈을 내가 운영하는데 내 책임으로 먹든 이익 나든 손해나든 나의 책임인데 그러면 세금 때문에 미국 주식 안 한다고요? 벌어서 세금 내는 것은 영광이죠. 그러면 미국의 주식 반도체 주식은 딱 한 개만 하면 됩니다. 하이닉스 할 필요 없이 다른 거 엔비디아만 옛날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 컨순들조차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드니까 반등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어느 정도를 올라갔을 때 7만 원대로 올라가면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말씀드렸으니까 최근들 오늘 뭐 코스피 100 유한양행은 뭐 추세적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시면 유한양 하루에 17% 올랐어요. 반등 내려가더라도 한 방에 회복을 하죠, 그죠? 전체 템 같이. 그 얘기는 왜 그럴까? 그 보면 매매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큰 손들이 합니다. 팔 때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20만 15만 막 팔다가 또 살 때는 20, 30만 사고 오늘은 40만 주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이게 유통 물량이 적은 것을 집중적으로 사고 팔고 막 단타 매매처럼 이렇게 하니까 급등과 급락을 하는데 그래도 추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2차 전지하고 바이오주는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우리 이제 추석 특집 방송을 저는 2차 전지를 했고요. 또 나머지 분들이 또한 이제 바이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죠. 바이오주가 가장 수혜가 돼서 이미 바이오주는 2단계 이상 상승에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돼서 코스닥 바이오주들 보면 뭐 한미 유한양의 알테오젠 특히 코스닥의 대장주인 보시면 알테오존도 최근 들어 이제 올라가 있는데 보시면 그 전에 여기 2023년도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핵심적인 바이오 신약 회사들은 뭐 신약주들이 가고 있죠. HLB도 2배 이상 와 있죠. 1년 만에. 그다음에 알테오젠, 리가킨 바이오, 삼천당 제약부터 유한양도 그렇고요. 그래서도 핵심적인 종목들 이렇게 주변주, 중성주, 소형주 잘 안 되고 큰 대형주에 오히려 더 시세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걸 보면서 향후에 우리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대장주들, 대형주들, 전력주도 마찬가지지만 배터리 세일주도 지금 현재 2차 전지도 배터리 세일주가 먼저 가고 있죠. 큰 손들이 수급 업황이 안 좋더라도 앞으로 1년, 2년 뒤에 업황이 개선될 거라 예상되지만 먼저 바닥을 찍고 가는 주식들은 LG엔솔이나 S대 이런 2차 전지 셀이 먼저 대바닥을 완성하고 나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전고체는 좀 강세가 흘렀고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미 배터리 셀에서 LG엔솔이 중기 대바닥이 완성됐고요. SDI는 단기로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보면 이제 양극재중 포스코 푸체미 일봉상으로 대바닥을 거의 완성 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는 에코프로 모티가 중기적으로 목표가 왔고요. 그래서 좋고 나머지들은 또 따라서 반등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주들도 신약에서 가장 강력한 핵심적인 알테오즘도 몇 개 정도가 이미 두세 배가 이렇게 올라 추세적으로 가듯이
결국은 2차 전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세일업체가 먼저 선도를 했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종목들 위주로 가기엔 더 많이 간다. 그래서 이것저것 가지 않고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거인에서 마치고요. 저도 한마디 드리면 주식 투자 돈 벌기 가장 쉽다 이렇게 늘 말씀드린데요. 실패 없는 1등주만 사도 돈이 모자란다. 즉 핵심적인 고성장 지속되는 핵심 1등주를 사자. 이것저것 분산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